자, 지금부터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곳이 어떤 도시인지 맞춰보세요. 자, 일단 경기도 3대 학군 중 하나고요. 학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답 나오죠. 수도권 3대 호수공원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야경도 기가 막히고요. 이 공원의 음악 분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스파냐 광장, 요 음악 분수 제작자가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상권도 아주 크고요. 완벽하게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자, 학군, 상권, 호수공원, 녹지, 두 개의 큰 학원가,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도시 같은데 반면에 너무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까지 너무 멀어요. 무슨 수를 써도 강남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기가 강남공화국인데 강남까지 1시간 이상? 너무나 아쉬운 점이죠. 두 번째, 도시가 30년이 다 되어가서 대부분의 주택이 거의 다 구축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아쉬운데 요 두 개만 해결하면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인데 그런데 곧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버리고 학군, 상권, 녹지, 교통, 재건축에서 신축으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완벽한 도시로 거듭날 이 도시가 어디인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요 도시,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어디인지 눈치채셨죠? 자, 보통 이 첫 번째 줄만 보고도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3대 학군하면 어디예요? 일단 분당이 최고죠. 분당은 서울에서도 대치동이랑 목동 빼고는 분당보다 학군 좋은 곳이 없어요. 분당 정도는 쉽게 아실 수 있는데 그 다음은요, 일단 평촌, 나머지 하나는 일산이죠. 저도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첫 번째 사진만 보고 일산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이 일기 신도시들이 학군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던 이 멋진 호수공원은 어디다? 일산 호수공원이죠. 일산 호수공원 가을에 가면 정말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방문해본 호수공원 중에서는 광교, 그리고 여기 일산, 그리고 동탄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우리 지역이 더 예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밤에도 이쁘고요. 제가 20대 광명 살 때는 여기서 많이 놀았습니다. 은근히 광명에서 일산이 가까워요. 일산은 단순히 호수공원만 있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산 호수공원의 장점이 되게 길어요. 되게 커요. 특히 마두역 아래쪽부터 3호선 마두역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주역까지 갑니다. 주역. 공원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있으면요, 되게 좋은 게 많은 지역에 걸쳐서 공세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쉽게 호수공원을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설계를 되게 잘한 게 조금 이 공원에서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녹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단지 동아파트에 살아도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원 통해서 쭉 차도 안 건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지로 쭉 연결돼서 차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호수공원까지 진입이 가능해요. 이게 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생활 수준이 높은 분들일수록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중에 어디에 살아도 다 녹지로 연결이 되죠. 실질적으로 요렇게, 그리고 저 위쪽에는 요렇게는 다 호수공원과 접해 있지 않지만 사실상 호수공원과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이 지금 요렇게만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공원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넓은 영역에 공원이 쭉 펼쳐져 있는 구조. 공원과 녹지 배치를 정말 잘하는 거죠. 같은 일기 신도시여도 다른 곳들은 이렇게까지 잘 해놓은 경우가 없어요. 분당과 일산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당과 일산이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닮은 부분이 많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원과 녹지의 설계가 굉장히 닮았고요. 학군도 분당과 일산이 좋죠. 물론 분당이 더 좋습니다만. 그리고 상권이 좋아요. 보통 일기 신도시의 단점이 상권이 작다는 건데 일산이나 분당은 상권이 좋은 편이에요. 일단 상권이 넓죠. 평촌이나 산본에 비해서 훨씬 넓어요. 보통 이제 산본 같은 곳들 보시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상권이 여기 다 있어요. 3번역 앞에. 요게 다예요, 요게. 너무 작아서 3번역 역세권, 상권, 임대료가 은근히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급이에요. 서울 중심부급입니다. 임대료가. 이 평촌도 그래요. 평촌도 사실 범계역 상권이 거의 다인데 되게 작아요. 잘 보이지도 않죠. 요만해요. 너무 작아서 이게 주말 되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평촌역 쪽에 조금 상권이 있고요. 범계역 쪽 상권. 이렇게 되게 작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일산 쪽 상권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업지역인데 이 마두역, 정발산, 주역까지 상권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정발산역 위아래로 상권이 제일 커요. 저도 많이 가봤던 일산 라페스타, 여기 나오네요. 웨스턴돔, 가로수길, 벨라시타. 상권이 풍부하고 넓은 영역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산이란 도시는 아래쪽에 호수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호수공원으로 직결되는
산책로가 쭉 나 있고, 그다음 그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상권이 길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위에로는 이렇게 3호선 지하철이 딱 지나가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또 학원가예요. 이쪽에도 학원가가 있죠. 학원가가 양쪽에 있고 녹지로 쭉 이어지고요. 3호선 지나가고 그 아래쪽으로 상권이 있고 호수공원까지 딱 이어지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모든 게. 근데 문제가 뭐다? 강남이 너무 멀다. 이 일산 같은 곳은 직주 근접 일자리를 풍부하게 가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성이나 수원처럼 자체적인 일자리를 가진 곳이 아니죠. 결국에는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위성도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멀더라. 지금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 강남이죠. 서울은 이렇게 생겼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은 강남 아니에요. 강남. 너무 멀잖아요. 강남이. 그나마 강남역은 어떻게 M버스 타고 가긴 합니다. 한 번에. 그래도 멀어요. 이건 뭐 사실 많은 경기도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과도 같죠.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 서울 사람들과 경기도 사람들의 그 시간관념이 다르다고 그런 짤 있잖아요. 서울 놈들은 1시간 걸리면 죽는 줄 안다. 뭐 그런 게 있던데, 솔직히 힘들긴 하잖아요. 1시간씩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매일 가야 되는데, 출근하려면. 지금은 사실 일산은 강남 출퇴근하는 용도로서는 거의 안 쓰이죠. 거의 이제 이 여의도 정도나 아니면 뭐 그나마 종로 쪽이나 뭐 상암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주를 하실 것 같은데, 강남에 일자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거주하기 어렵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맞습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해결될 예정인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뭐가 들어와요? GTX가 들어오더라. 어디에? 대곡역에 GTX가 들어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씩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두역 근처에 거주하든 주염역 근처에 거주하든 풍산이든 백마든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여기서 모여서 뭘 탄다? GTX A를 탑승한다. 여기서 GTX A를 탑승하면 대곡역에서 삼성역까지는 15분입니다. 놀랍죠? 1시간 10분씩 걸릴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서 타서 두 정거장 가서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25분에서 30분이면 삼성역 도착이 가능하다고요. 지금의 반도 안 걸리죠? 1시간 10분이랑 30분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GTX A가 언제 완공돼요? 2023년 목표긴 한데 아마도 안 될 것 같고요. 2024년이나 늦어도 25, 26년에는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완벽히 해결돼요. 최대의 약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일산이 다 보면은 뭐 30년 차, 30년 차, 27년 차, 26년 차, 31년 차 다 이런데 너무 낡았지 않느냐, 너무 오래되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재건축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일산은 1기 신도시 중에 분당 다음으로 재건축 많이 할 곳이 일산입니다. 싹 다 재건축할 수 있어요. 싹 다. 그러면 이제 빠지는 게 없죠. 거의 경기도 내에서는 탑티어예요. 학군 좋죠, 상권 좋죠, 공원 녹지 좋죠, 교통도 좋아지죠, 신축 다 되죠. 딱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는 도시들을 꼽아보자면 뭐 위례나 뭐 이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곳들이 거의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아니다는 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일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일산이 일산이지, 이게 경기도 1티어가 된다고? 에이 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일산을 보면 마치 강남에서 먼 분당 같다. 그러니까 이 일산은 이런 점들은 참 좋은데, 분당과 참 닮았는데 멀다. 너무 멀어, 강남에서. 요걸 넣고 보면은 강남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마치 분당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분당을 딱 떼가지고 저 멀리 보내면은 마치 일산이 될 것 같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의 일산은 강남에서 먼 분당이라면 미래의 일산은 진짜 이제는 제2의 분당과 함께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로 거듭날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일산이란 곳은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이 단점만 싹 바꿔서 그 장점으로 만들어버리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곳들이 되게 투자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모부 형, GTX 깔리는 건 알겠어. 요거 해결되는 건 알겠어. 교통은 해결. 근데 이 재건축은 싹 다,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게 많은 단지가 지금 일산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많은데, 뭐 사실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거지 이 도시 전체가 싹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싹 다 재건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대부분의 단지가 보시면은 대지 지분이 20평 이하가 없죠. 거의 다 20평이 넘어가. 20평이. 대지 지분 20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만 재건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여기 보이는 곳들 결국엔 거의 다 재건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볼까요? 200 넘는 곳이 없어요. 200 넘는 곳이. 주상복합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산은 시간은 이제 다 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완전한 신도시의 형태로 다시, 원래도 신도시라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한 차원 높은 신도시의 형태로 재구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산의 재건축이 유망한 두 번째 이유예요.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가능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충 아무데나 찍어도 재건축 사업성은 나옵니다. 다 첫 번째 이유를 얘기 안 했죠.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커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번듯한 신축 아파트가 있고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15억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근데 얘를 재건축하면은 내가 요 아파트를 받아요. 15억짜리와 똑같은 아파트가 돼요. 이게 재건축을 하면.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13억이에요. 근데 애매하죠. 이제 재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한참 해야 되는데 내가 13억 주고 얘를 사서 완성됐을 때 가치가 15억이라고? 2억의 차익이 있긴 한데 애매하죠. 이런 걸 왜 해? 왜 해? 라고 하지만 많이 하십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서울에 저기 노원, 도봉구 이런 데 가보시면은 시세 차익 진짜 한 2억, 1억, 2억, 3억인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걸 사세요. 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보단 싸지 않느냐라는 거겠죠. 이거 15억짜리보단 싸지 않냐, 2억이라도. 저는 사실 이럴 거면은 그냥 2억을 못해가지고 신축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거의 비슷한 가격이면 좀 좋은 집에 살아보기라도 해야지. 그쵸?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분당 산본도 마찬가지인 건데 신축이 15억이면 일산에서 요 아파트와 똑같은 신축을 받을 수 있는 구축 단지가 지금 한 7억에서 8억 정도면 합니다. 들어갑니다. 시세 차익이 최소 6억에서 7, 8억으로 굉장히 큰 편이에요.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한데 시세 차익도 대부분 다 커요. 즉 일산 재건축이 유망한 이유,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가능하면서도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다. 이게 재건축 초기 단계라고 해서 시세 차익이 무조건 큰 게 아니라니까요. 신축 가격이 비슷한 서울 외곽 쪽, 최외곽 쪽 신축 가격은 비슷한데 재건축 후보지인 구축만 엄청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다 이렇게 차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한 거의 3월 정도부터 재건축을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곳이라 가격이 그렇게 지금 신축에 비교했을 때 올라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서울 외곽 쪽처럼 붙어버리면 많은 차익을 이제 실현할 수가 있겠죠. 일산 재건축이 유망한 세 번째 이유, 1기 신도시다. 1기 신도시인 것 자체도 사실 재건축에는 어쨌든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이게 뭐 실제로 특별법이 만들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 특별법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분당과 일산은 사업성이 좋은 편이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용적률을 300 이상이 가능하게끔 실현을 해준다면 그럼 이제 더 유리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250까지 건설할 수 있고요. 여기 뭐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한도가 280이에요. 280%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이제 300에서 뭐 500 정도의 용적률까지 올려준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500%의 용적률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는 단지는 없다고 보고요. 300이나 350 정도의 용적률만 나와줘도 이게 엄청난 수예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소개한 부분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 라고 말했다.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거는 용적률 상향이죠. 역시 용적률을 높여줘야 더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당이나 일산은 굳이 용적률 상향까지도 솔직히 280 정도만 줘도 괜찮긴 해요. 서울과 똑같은 정도의 용적률만 줘도 충분히 재건축을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용적률과 이 대지 지분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산본 같은 곳을 비교를 해보면은 산본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항상 그랬어요. 제가 산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곳을 잘 선점해 놓으면 거긴 빨리 될 거다. 항상 제가 그걸 강조하죠. 산본에서 사업성을 보고 일산에서 속도를 봐야 된다. 보시면 용적률이 거의 다 200 넘잖아요. 산본은 대지 지분으로 봐도 거의 다 20평이 뭡니까? 거의 10평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산과 산본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르죠. 보통 이 산본 같은 케이스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렇게 일산이나 분당처럼 전반적으로 다 이 지분과 용적률이 괜찮은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말이 샜는데 1기 신도시인 것 자체로도 일단 재건축하는 데에는 장점인 거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이란 도서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되어야 한다. 됩니다가 아니고 되어야 한다. 여기 1기 신도시가 아니면 이제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 주택 공급은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와서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무슨 신축 아파트가 거의 유물 수준이잖아요. 너무 없어서.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도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도서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이 도서와 관련해서 제가 촬영했던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앞으로 수년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대가 될 거라고 했죠. 마치 지난 몇 년간이 GTX의 시대였던 것처럼, 그죠? 향후 몇 년간, 향후 수년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 꼽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일산 재건축이 유망한 이유, 시세 차익이 매우 큰 재건축 후보지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없어도 괜찮지만. 그리고 4번은 뭐예요? 처음 말씀드린 거, 최대 단점이 곧 사라진다. 우리 처음 얘기한 거, 교통과 구축이라는 이 단점, 장점은 살린 상태에서 교통과 구축이라는 단점을 GTX와 재건축으로 완전히 싹 메꿔준다. 결국엔 장점만 넘쳐나는, 뭐 하나 빠지는 게 학군, 상권, 녹지, 모든 게 빠지지 않는 도시가 된다. 최대의 단점들이 다 곧 사라진다. 일산의 재건축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요? 어떤 단지를 사야 되나요가 이제 궁금하죠. 사실 더 궁금한 건, 일산 재건축이 좋은 건 알겠어. 어디 해야 돼? 자, 그러려면 먼저 어떤 단지의 입지가 좋은지부터 볼게요. 일산 재건축이 좋은 투자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봤고요. 어떤 단지의 입지가 좋을까? 이거는 되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산 재건축을 추천하는 이유 자체가,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일산은 학군 좋고 상권 좋고 녹지 좋고 호수공원 너무 좋고 다 좋은 곳인데 교통과 구축인 게 문제라고. 근데 그게 좋아진다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아파트의 입지가 좋은지 답이 있죠. 자, 일산의 자랑인 학원가 어디 있어요? 제일 큰 학원가는 일산역과 주염역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학원가가 약간 아래쪽에 이 마두역과 백마역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학원가가 크게 이렇게 위 아래에 있죠. 다음, 이 멋진 일산 호수공원 어딨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자, 학원가, 호수공원,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학원가까지 쭉 연결된다. 녹지로 쭉 연결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권. 상권 어디예요? 상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상권. 그럼 딱 보세요. 여기 지하철 3호선 주염역 있고요. 여기 마두역이에요. 주염역. 학원가는 이렇게. 호수는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쪽에 입지가 좋아요? 이렇게가 좋겠죠. 이렇게. 이걸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일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산이 있는데 이 호수공원부터 마두역, 학원가까지 포함하는 요 구역이랑, 그다음에 호수공원부터 주염역, 학원가까지 포함하는 요 구역, 즉 호수공원, 3호선, 학원가, 가운데 녹지까지 포함하는 요 아파트들, 이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좋은 입지라고요. 상권도 여기잖아요. 상권도. 상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니까 일산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은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 GTX-A가 어디 들어오느냐? 요 킨텍스 앞에 들어옵니다. 이거 큰 변수죠. 자, 아마 결국에 이 일산이 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가장 대장 시세를 형성하는 아파트는 어디에 들어올 거냐? 이 주염역과 GTX 사이에 들어올 거예요. 호수공원과 3호선, GTX 끼는 이 입지에. 그럼 모부형은 여기 일산에서 투자한다면 여기 이 사이로 할 거야?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 자, 방금 본 건 어떤 단지의 입지가 좋은지고요. 물론 입지도 고려해야겠지만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하는가는 달라요. 또 무조건 입지가 좋다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입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꼭 거기 투자하는 건 꼭 아니에요. 저는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산 재건축 투자의 키포인트는 입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GTX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보시면은 킨텍스역은 여기 들어오지만 사실 이 3호선이나 경의중앙선 역세권 쪽에만 거주하면 대곡역에서 GTX 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론 이왕이면 도보로 여기 살면서 타면 좋죠. 좋은데 어차피 마두역에 살든 곡산, 백마에 살든 역세권이기만 하면 대곡역에서 GTX 타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물론 여기 근처에 살면은 25분 이내에 갈 수 있다. 차이는 좀 있겠죠. 그거보다 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입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본다면은 이 안에 있으면은 대부분 다 사업성은 괜찮아요. 대부분 다 입지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속도, 재건축의 속도,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재건축이 빨리 되려면 일단 출발 자체가 빨라야 돼요. 출발이. 우리가 뭐 재건축을 보통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다 1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얘보다 빠를 수 있고 어디는 느릴 수 있어요. 일단 출발 자체가 빨라야 합니다. 출발 자체가 빨라야 내 앞을 가로막는 선배들이 없단 말이에요. 출발 자체가 늦으면 나는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선배들이 다 줄줄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나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가줘야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 자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안 그럼 잘못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입지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이제 괜찮은 입지들 중에서 특정 단지를 고를 때는 뭘 본다? 속도를 본다. 그러니까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단지를 잘 보셔라.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보통 재건축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이 10년 걸린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생각이죠. 여러분, 일산의 재건축을 매수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지 마세요. 여기 지금 시작하는 데거든요. 완공될 때까지 가져가지 마시라고요. 난 일산의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완공되면은 여기 들어가 신축 아파트에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목표 자체가 신축에 들어가 사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좀 더 주 목적이 있다면, 조금 더 그 주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지금은 제가 그랬죠. 시세 차익이 크다고. 지금은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원이나 도봉구처럼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노원이나 도봉구도 재건축을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세 차익이 작아진다니까, 진짜로. 뭐 경기도의 삼봉 같은 곳들도 슬슬 그런 곳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삼봉 같은 곳들은 아직은 이제 노도강에 비하면 훨씬 큰데, 특정 단지는 좀 그런 곳들이 있죠. 시세 차익이 작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15억인데 같은 입지에 있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이 15억짜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될 구축 아파트가 만약에 8억이다. 아직은 시세 차익이 7억이 있는 거죠.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 아주 매력적인 시세 차익이에요. 근데 이게 한 3억만 띄워도 11억이죠. 그죠? 이게 이전에 얼마 띄웠냐 안 중요해요. 앞으로 가격이 뛰어서 11억이 되면은 차익이 좀 줄었죠, 4억으로. 좀 애매하죠. 11억짜리 사가지고 시세 차익이 4억이면은, 물론 뭐 이 15억짜리 신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야 나중에 재건축 되면은 뭐 상승률 높겠지만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더 올라가면 더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15억 정도 신축이 15억 정도 시세 형성하는 곳이에요. 근데 재건축 사업성이 되게 잘 나오는 아파트는 7억이에요. 나중에 딱히 분담금 없이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거야.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전에 만약에 뭐 4억이었어요. 4억짜리가 7억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큰 거죠, 투자 가치가.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4억에서 7억으로 그래프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4억, 7억, 지금 7억.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전에 얼마가 올랐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축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차이가 중요한 거죠, 현재. 지금 15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있고, 몇 년 전부터 얘는 10억짜리였는데 지금 11억이에요. 구축 아파트가. 신축. 얘는 한 1, 2년 사이에 1억밖에 안 올랐어. 얘는 1년 사이에 3억이 올랐어.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너 안 오를 것 같은데? 얘는 얼마 안 올랐네? 요거 사야겠다, 요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왜 이 가격을 안 볼까? 뻔히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가격을 한 번만 봐도 이런 아파트가 있고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이걸 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시세 차익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시세 차익. 똑같이 재건축 초기인 아파트도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보통 1기 신도시 쪽은 다 이렇게 돼요, 대부분. 서울 외곽 쪽은 거의 다 이래요. 또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면은 시세 차익이 엄청 커요. 서울 중심부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가 시세 차익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이제 또는 1기 신도시예요. 서울 외곽 쪽이 재건축에 의한 시세 차익이 제일 낮아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뭐 예상되는 건 있는데 굳이 그걸 말로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차익이 많이 나는 곳은 상승력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랬던 곳이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이 작아지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슬슬. 여기 15억인데 13억까지 왔어요. 거의 붙었어요. 그럼 매도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 시세 차익은 재건축 단계가 점점 진행되면은, 이 단계가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이것만 해도 확 줄어듭니다, 시세 차익이. 사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0단계. 일산 여기 있어요. 0단계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곳 하면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이 단계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시세 차익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지금 신축 가격 15억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신축 가격 15억은 이건 무슨 특정 단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15억이라 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일산에 30평대 후반짜리가 10억 나오죠. 자, 아무튼 집값의 변화는 없다. 전체적인 일산 집값 자체에는 뭐 상승도 하락도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볼 때, 신축 가격은 15억인데 지금 한 7, 8억 하던 게 요거 되고 하더니 2단계까지 오고 나니까 벌써 뭐 11억 됐어. 그러면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죠. 추진위원회 되니까 13억 이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13억이면 신축이 15억인데 그걸 받을 만한 구축이 13억, 무조건 팔아야죠. 그 전에 사실 팔았어야 돼. 제일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 받는 이 구간이에요. 이걸 빨리 봐야 돼. 이거를 내가 앞으로 어차피 여러분이 이번에 매수를 하시면은 2년에서 4년이에요. 보유 기간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2년에서 4년, 적어도 4년 이내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이왕이면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통과하는 그런 단지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곳 하라는 거예요. 이 2단계까지만 가면은 시세 차익이 주니까. 시세 차익이 준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건축 초기 단계만 진행을 해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 다음에 주요 호재로 2024년 또는 2025년 정도의 완공이 예상되는 GTX-A가 있죠. 지금이 2022년이니까 웬만하면은 4년 내에는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GTX-A는. 여러분이 한 3, 4년 정도를 보유한다고 하면 GTX-A 개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지를 잘 골랐다면 재건축 단계도 한 안전진단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한 3, 4년 뒤에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GTX-A 개통시키고, 이게 일산의 최고 주요 호재거든요. GTX-A가 개통하고 재건축 단계가 2단계까지 진행되면은 상당히 큰 상승이 있을 겁니다. 거의 이제 신축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즉 시세 차익이 굉장히 작아진 상태가 될 거고, 이런 호재가 생기면 전국적인 집값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GTX가 개통을 했는데 그 지역 집값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당연히 올라간다고요. 시세 차익도 부분적으로 실현을 하면서 일산 자체의 집값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이런 걸 다 먹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전에? 창릉 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매도하는 게 좋다. 이건 악재예요. 공급이 있으면 악재입니다. 대량 입주장은 무조건 악재예요, 여러분. 신도시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신도시 들어와서 인프라가 생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입주 시작하면은 집값은 멈춰요. 거의. 그 전국적인 장 자체가 안 좋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라면 뭐 이렇게 꼭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산에 투자를 한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후보지를 일단 매수를 해요. 그래서 2년 또는 4년 정도를 보유를 하면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그 호재를 반영시키고요. GTX-A 개통 호재도 반영시키고, 창릉신도시는 2027년부터 입주를 합니다. 이전에 2026년 내에는 판다는 거죠. 매도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계획은요, 또 일산에 GTX 이외에 다른 호재가 많이 생긴다거나 창릉신도시의 입주장이 늦어진다거나, 보통 늦어지거든요. 보통 지금은 뭐 2027년부터 입주할 걸로 예상되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꽤 있어요. 모든 신도시, 모든 국토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물론 당연히 타이밍은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무튼 저는 이런 계획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죠. 2022년에 투자 가치가 좋은 것이 2025년에 투자 가치가 좋은 곳이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뭐 나쁘진 않겠죠. 계속 발전할 거니까. 최적의 타이밍은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추후에 창릉 신도시 입주장이 이제 끝나면 다시 들어간다거나 뭐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왔다 갔다 하기가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그냥 이제 가지고 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장투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완공될 때까지 쭉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은 모두의 부동산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올렸던 영상을 수개월에서 약 1년 정도 후에 일반에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동산 회원이 되시면 이런 투자 정보 관련한 영상을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두의 부동산 멤버십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7가지 혜택 중 하나일 뿐인데요. 나머지 6가지는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회원에게 먼저 공개되는 영상은 그야말로 투자 관련 영상을 먼저 볼 수 있다는 혜택이었고요. 두 번째 혜택은 더 좋은 혜택이죠. 아예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영원히 회원 전용으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즉 아예 회원 전용으로 올라가는 영상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찍어서 올리는 영상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들은 이미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함께하고 있죠. 평소에 언급하기 어려운 특정 지역, 특정 단지 등에 대해서 질문받고 답해드리기도 하고요. 스트리밍에선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매니저도 상주하면서 채팅방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회원 선공개 영상, 전용 영상, 회원 전용 스트리밍까지 모두 월 1회 이상, 한 달에 최소 3회에서 6회까지 회원님들을 위한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혜택, 회원 전용 카톡방 입장. 모든 방은 저 모부가 상주하고요. 우리 매니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간단한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죠. 이 카톡방에는 저희 말고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혜택, 모두의 부동산이 내부 강연을 하거나 정모를 주최할 경우 회원들은 우선 참여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오프라인 모임은 이런 식으로 회원들께 공지를 띄워서 진행이 된다는 점. 6번째 혜택부터는 혜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원에 가입하면 댓글을 다시는 여러분들 옆에 이런 멋진 표식이 생깁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동메달,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메달, 금메달, 스타로 진화를 하죠. 마지막 7번째 혜택은 회원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양파 이모티콘. 회원님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죠? 귀엽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원 표시지고요. 사실 5번째까지가 끝이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7가지 혜택.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우리 회원 전용 카톡방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모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